뉴욕 증시가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소비지표 개선과 달러와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장 상승을 도왔습니다. 다우는 0.4% 올라 1,895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석 달째 상승하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올라 기준친 100에 근접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업황 BSI가 99를 기록했습니다. 선진국의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IT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IT 산업 정책 방향으로 변화의 선제 수용,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자산 규모와 함께 소득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1699포인트, 1700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1690선 초반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초기함이 침몰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을 12거래일째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하지만 1700 고점을 앞두고 기관이 또다시 매도를 한 것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에 2% 이상 오른 것은 그나마 우호적인 영향이었는데요. 어제 양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흘 만에 모두 다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91포인트로 아쉽게, 그러나 1690선에는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52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강보합에서 견조한 움직임이 있었죠. 아시아 증시 마감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중국 증시죠. 네, 2%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두 달여 만에 3,100선을 회복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4월 중순쯤 중국에서도 지수 선물 시장이 개장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던 것이 2% 이상 급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식 시장, 특별히 뉴욕 시장 마감을 보시겠는데요.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우가 0.4%가량 올랐는데요. 그리스가 5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 관련 지표가 좋았던 것도 상승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뉴욕 현지로부터 따끈따끈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끝이 났던데 지표도 좋았다면서요? 네, 미국의 소비 지표 개선과 달러와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뉴욕 증시를 연중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2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45.50포인트 0.42% 상승한 1895.86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39% 올랐습니다. 이날 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월 미국 소비 지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또 앞서 열린 유로존의 3월 경기 신뢰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그리스가 7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5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앞서 폐장한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보유 중인 시티그룹 보통주 77억 주를 전량 올해 중 매각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날 시티그룹 주가는 3.02% 급락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왜 올랐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신뢰 지수가 최근 2년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유럽 증시가 먼저 좀 좋은 분위기로 스타트를 한 것이 뉴욕 쪽에도 도움이 됐다 말씀하셨는데요. 유럽 쪽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리스가 결국 5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였나요? 그리스 정부는 이날 7년물 국채 50억 유로어치를 5.90%의 금리에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금리는 독일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이지만 그리스의 국채 발행 성공은 재정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크게 누그러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앞서 발행한 금리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월 말과 3월 초 각각 6.2%와 6.35%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유럽연합은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4월과 5월 중
2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이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요.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리스가 7년 만기 50억 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텐데 달러화 약세, 유가 급등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국제 유가는 지난 주말 유럽연합의 그래서 지원한 합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2.17달러, 2.7% 오른 달러당 82.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2월 16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 지난 주말보다 0.4% 내린 1.346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품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 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초기암 침몰이라는 안 좋은 악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렇다 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제 종가 기준 5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그래도 1690선은 지켰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일단 뉴욕하고 유럽은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예,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적으로 좀 이어가면서 오늘 1700을 좀 돌파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뭐 12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 여건상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주도주로 역할을 했었던 IT 자동차가 어제도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주면서 지금 주도 역할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네. 이번에는 1700 오늘 정도에서 한 1700 정도를 좀 돌파하는 이런 시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1699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네. 1700을 심리적으로 좀 저항을 좀 받으면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1690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 네. 오늘 아마 17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종가 하단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그런 걸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내로 17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1700 돌파를 하려고 1699까지 올라가 보면 꼭 막는 세력이 바로 기관 아닙니까? 쭉 사다가도 1700만 보면 바로 뒷걸음질 친단 말이죠. 네. 1700이 오늘 뭐 돌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향후 1700이란 지수를 넘어선 다음이 또 문제일 것 같은데요. 1700이 아마 돌파가 되게 되면 펀드 환매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환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좀 있긴 있는데 만약에 1700을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700을 종가상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까지 펀드를 좀 환매하는 이런 전략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네. 같기 때문에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만 좀 소진이 되고 줄어들 여력이 좀 생기게 되면은 시장은 1700은 이제는 바닥 따지가 다 진행이 되면서 네. 지지선으로 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700은 일단 뭐 오늘이든 조만간 넘길 것 같고 1700 넘기면 오히려 펀드 환매는 개인들 측면에서 주춤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말이죠. 이제 3월도 거의 끝물입니다. 4월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보고 싶은데 어제 이제 각 증권사별로 지수대 전망이 쫙 나왔단 말이죠. 네. 보통 뭐 하단은 1600 정도를 좀 견고하게 보시는 것 같고 상단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1800까지 평균적으로 1750 정도는 부르셨는데 무조건 3월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4월 달은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 관련 대형주들에서 장을 좀 견적이 받쳐주면 3월 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좀 계속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월 달 고점을 찍어 놓고 지금 2, 3월 달에 기간 조정을 지금 잘 진행 과정을 좀
거쳐왔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대형주들을 좀 필두로 해서 좀 장을 조금 더 올려놓는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 지금 4월 달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은 3월 달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4월 달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보다 4월은 확실히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대외 변수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은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환율의 지금 하락세가 기조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나쁘게 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분들이 지금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좀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기간의 지금 매도세, 네. 기간의 지금 매도 물량에 대한 시장 걱정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700을 넘어가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네. 기간 쪽도 이제는 매도 포지션에서 약간은 매수 포지션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 기간의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 4월달 증시는 충분히 3월보다는 좀 좋은 증시 1,700 위에서 좀 이어갈 1,700 윗선에서 계속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이것만 더 여쭤보죠. 4월 코스피 상단은 몇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뭐 3월 달보다는 좋다고 말씀을 예. 드리는데 아직까지 뭐 글로벌 이런 이슈들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쪽으로 다 돌아섰다기보다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좋아진 상태고 기간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 가지고 그렇죠. 지금 상단을 찍어나는 거기 때문에 1,750포인트, 뭐 1,800포인트를 넘어가기는 아직까지 우리 경기 지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호전은 아니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1,800포인트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75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상단 좀 보시고 예측을 좀 하시면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쯤 사면은 4월 어쨌거나 뭐 1,8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1,750까지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좀 희망을 갖고 한번 오늘장을 또 한번 대보자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궁금한데 확실히 실적 호전주로 또 압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4월달, 이제 3월달 지금 2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월달 장을 준비하면서 종목을 뭐 장기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실적 관련들을 천천히 좀 담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1,700 지금 돌파함에 있어서는 IT 자동차주가 분명히 시장 주도주로서 돌파를 견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IT 자동차, 현대차 포함을 해서 IT 자동차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월달 장 상단을 1,750포인트까지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대형주들 종목에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서 기간 조정까지 거쳐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낙폭이 좀 나와서 네.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종목들을 조금 중장기 시각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조금 해 가시는 전략도 오늘 장을 대응하심에 있어서는 나쁜 전략 같지는 않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은 시장에서 사주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12거래일 연속 시장 매수를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사주는 개별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대한생명이 지금 상장되고 나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 물량들이 시장에서 웬만큼 소화가 되고 네. 외국인들이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대한생명을 지금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가였던 8,200원 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 그렇죠. 예,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에 대해서는 좀 소화가 좀 진행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한생명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우리금융 그리고 가격 조정이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포스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네. 중에서 가장 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왜 드릴 못 수. 갔나요? 포스코?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 약간의 뭐 공급과잉 얘기도 있고 철강 가격을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는데 원재료 가격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가격 전가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분기별로 가격 조정을 좀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 전가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어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제
동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포스코도 이제 뭐 장기 종목 가지고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낙폭 과대주 얘기도 하셨고 조금 긴 호흡에선 실적 호전주, 뭐 IT 자동차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외국인 수급이 뭐 10일 연속 이상 이렇게 10일 계속해서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은 단기인가요, 중기인가요? 둘 중에 어느 그룹에 들어가나요? 한 중기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는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는 시장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중기 이상으로 보시고 굳이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임에 대응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시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시는 전략을 실행을 하시면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우리금융, 대한생명, 포스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좀 자세히 보죠. 예, 제가 이제 포스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60만 원대 위에서 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한 20% 정도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서 네. 어제 종가가 54만 1,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50만 원대는 깨지지 않는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좀 있을 지지선이 좀 될 것 같고 최근에 매물대에 걸려서 53만 원, 54만 원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2010년도에 인도에 지금 공장 증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1조 4천억 정도 예상이 좀 될 것 같아서 실적 우려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아직까지는 영업 환경이고 그리고 최근에 20%의 가격 조정 그리고 이게 한 두어 달 정도의 기간 조정까지 지금 같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은 폭발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좀 보시면은 수급상 좀 여건이 바뀌는 모습들 이런 거 보시면 포스코를 중기 종목으로 한번 조금씩 담아가 보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아까 실적 호전주를 제가 4월 달에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 조정이 나왔던 대형주들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천천히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제가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장기로 좀 담아가 보시는 전략을 좀 병행하는 종목의 탑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가격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중기? 예. 네, 중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월 달 고점을 제가 한 1,750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대형 종목에서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먹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58만 원 정도. 지난번 60만 원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을 만들어줬던 게 한 5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8만 원권을 말씀을 드리고 50만 원은 깨지지 않을 거 보는데 저번에 하단치 같은 게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1만 원이 깨지면은 조금 손절을 좀 하시고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54만 1,000원인데 오늘 장이 아마 셀 것 같아서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53만 5천 원이라고 제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높게 시작이 되면은 어제 종가 근처 부근에서도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는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적으로는 뭐 한 10,000원권 정도에서의 유도리는 좀 가지고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포스코를 장기적으로 좀 보자 얘기하셨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은 51만 원, 한 53만 원 중반대 정도는 사볼만 하다 얘기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테마주,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서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건보개혁안 수혜주 그리고 기아차 신차 휴거에 따라 또 어떤 종목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뉴스는 지금 이제 어제 좀 국내 시장이 많이 뒤숭숭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대형 건설사들이 요즘에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올인한다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빅5 건설사 하면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정도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해외 사업 목표를 작년 대비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뭐 29일 뭐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그리고 그 외에 빅5 지금 빅5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목표를 작년 대비 현재 최대 70%까지 높게 잡는 등 그런 좀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현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5 건설사 뭐 중소형 건설주보다는요 네.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같은 것들을 수급할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큰 대형주 위주로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 위주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건설사들 빅5가 해외 올인한다라는 뉴스를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그 해외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주택 사업에서는 더 이상 이익을 좀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택 시장에 따른 사업 그 비중이 큰 종목은 좀 대형 건설사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가장 토픽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형 건설 중에서 가장 토픽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좀 뽑고 싶은데요. 지금 뭐 현대 계열사 중에서 현대산업개발도 역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국내 대형 건설사인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외 플랜트 수주보다는요 아무래도 국내 개발에 좀 아무래도 좀 포인트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보다는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를 10조 4천억으로 좀 상향 조정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서요. 뭐 일괄 도급이 가능한 선진국형 그런 선진 건설사로 좀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주가 흐름은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매수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 2월 초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2월 초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는데 현재는 한 3일, 4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주식 매치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목표가를요. 전 고점이었던 7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었고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이 좀 생각이 되고 있는 6만 원을 좀 단기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74,000원, 손절은 6만 원 정도. 그렇다면 74,000원이라는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시는 결과인가요? 지금 74,000원 제 생각에는 74,000원 정도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가 1,750 정도에 다다른다고 하면은 74,000원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기간 정도로는 한 달 정도를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서 대형 건설사들 해외 올인한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앞서서 삼성물산도 살짝 언급하셨잖아요. 예, 삼성물산 역시 지금 이제 뭐 사실은 해외 수주 목표는 현대건설보다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물산은 올해 해외 수주 목표를 좀 17조 2천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주가 조정받은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회성 비용이 뭐 휴가 보상금 200억 원 등 이런 것들은 일회성 비용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물산 60일선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시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현대건설보다 삼성물산이 더 좋은 편이고요. 네, 그러네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고점에 갇혀 있는 답답한 흐름 보였지만 삼성물산은 이미 어느 정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셔도요. 현재 60일선에 터치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는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1,700선에 좀 다다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7,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역시 전고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좀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이 57,000원 선
57,0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삼성물산은 해외 사업 다각화 등등의 호재도 있지만 삼성생명이 또 5월 초에 만약 예정대로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지분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삼성물산은 클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현대건설보다 조금 더 매력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좀 나은가요? 현대건설은 지금 제가 보기엔 약간 박스권 하단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목표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해외 수주 관련해서 특히 그 원자력 관련 플랜트 관련해가지고요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멘텀은 충분히 삼성물산이 더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요 삼성물산을 접근하시고 좀 더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로 접근하실 거면 현대건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현대건설은 단기, 삼성물산은 중장기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는 함께 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좀 올 들어 해운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 배경은 바로 그 해상 물동량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인데요. 뉴스 내용은 해상 운임 상승세가 올 3분기까지 지속돼서 해운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해운사들 운항 손익 분기점을 보통 그 BDI라는 발틱 운임 지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손익 분기점 기준으로는 2,500에서 3,000포인트 정도가 손익 분기점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BDI는 3,000포인트를 지금 이제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공급 증가율도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이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인 한진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STX 페노션, 현대상선 같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뭐 대한해운은 12%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었죠. 뭐 컨테이너 선사뿐만이 아니라 벌크선 쪽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말이죠.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해운주, 자, 건설주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진해운부터 뭐 현대상선까지 한 4개 정도 종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2개 종목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보죠. 네. 첫 번째 종목 한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상 운임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의 소비 회복이 생각보다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재고가 많이 소모가 됐었는데 그 재고 보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요 보충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요. 꾸준하게 해운주의 그 해운 물동량 갖다가 좀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전용선, 재래선, 특수선 등을 운영하는데 현재 컨테이너 운용 시장 운임 상승 폭이 예상치를 웃돌아서 좀 충분히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1분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영업 흑자 전환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이런 해상 운임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상으로도요. 네.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최고가 33,40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가는 종목을 따라잡아라, 뭐 가는 기차에 올라타라 예. 이런 말에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목표가보다는요 손절가를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현재 좀 그나마 거래량이 좀 있었고 횡보했던 시기인 그 29,000원대를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33,460원까지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29,000원 정도에선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손절하는 그런 타이밍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한진해운을 한번 봤고요. 얼마 전에 급등한 대한해운도 차트 좀 보고 싶은데 한진해운 차트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간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같은 해운 쪽이지만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제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그런 벌크 운임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철광석,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등 이런 에너지 관련 자원을 전문적으로 좀 수송하는 대표적인 벌크 선사입니다. 네. 포스코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제 대표적인 주요 고객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에서 보시면은요.
사실상 그 서브프라임 위기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운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 같지만 아까 보셨듯이 예.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렇게 크게 상승한 위치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해운 업황 회복과 그리고 흑자 전환이라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금 이런 장세였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현재 뭐 PER이나 PBR 같은 것도 따져보면 한 7만 1천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요, 마찬가지로 매매가 많이 있었고 전고점으로 판단됐던 요 4만 8천 원대를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운주 올 들어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컨테이너 선사 대표적인 한진해운 그리고 멀크 선사인 대한해운 저희가 차트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30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05포인트에서 13포인트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20선을 넘긴 522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82만 8천 원 정도에서 1.2% 상승할 것 같네요. 포스코도 어제 이은 상승, 현대차도 또 추가적인 상승, 한국전력도 오늘은 플러스, 신한지주, KB금융도 오늘은 어제 낙폭 모두 만회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오늘 아침에는 일단은 등락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어제는 플러스 마감을 했었지요. 자, 그리고 LG화학이 아직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어제 오히려 부합이었던 LG전자가 한 1,000원 정도 더 상승한 11만 8천 원에서 위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정말 오늘의 또 특징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출발을 한다면 말이죠. 어제 2%대 급등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 모비스도 1.3%,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가 되고 SK에너지도 오늘은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은 오를 것 같네요. 오늘은 LG전자, 화학, LG 디스플레이 모두 LG그룹주가 또다시 움직이는 날이 될 것도 같습니다. KT, 그리고 지주에서 LG도 모두 매수세 받을 것 같네요. 네, 3월 30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또 올랐었던 운수 장비 쪽 오늘도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니까 어제 52주 신고가를 냈었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기아차 또한 오늘 아침부터 또한 추가 상승이 예고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00을 넘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현재 코스피가 1705포인트에서 13포인트나 뛰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522선 하루 만에 회복하면서 4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을 이끄는 것은 삼성전자인 것도 같은데 1.2% 급등하면서 82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포스코도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 55만 원까지 빨리 또 가봐야 되겠죠. 현재 54만 5천 원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추가적인 상승 11만 7,500원입니다.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흐름 나쁘지 않고 신한지주와 KB금융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0.5%가량으로 강보합 출발, LG전자, 화학 모두 다 매수세를 받고 있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 2%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6천 원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1.3% 나름대로 괜찮은 출발해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1.6%. 자, 우리 금융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데요. 지금 2% 가까이 급등해서 16,000원. 어제 KB금융, 신한지주 떨어질 때도 우리 금융이 올랐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상승세도 참 무시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KT와 SK에너지도 오늘 나쁘지 않은 출발이고요. 기아차를 또 보주십시오. 하이닉스에 이어서 오늘 아침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하이닉스하고 기아차하고 지금 뭐 비슷하죠. 26,00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 강보합 출발이고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모두 1%에 좀 못 미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만 약간 조정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모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기업은행이 2% 급등하고 있고 대한생명이 이제 1% 약간씩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780원을 찍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가 1,705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열리자마자 1,700이 돌파가 됐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자, 어제 셀트리온 정도만이 살아있었고 시총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도 셀트리온은 1%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2만 원 돌파한 이후에 200원 정도 주가를 더 상승시켜뒀습니다. 서울반도체도 1.3% 상승, SK브로드밴드도 오늘은 풀었습니다. 2%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가 일단은 만 원 선에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9,500원 초반대 머물고 있습니다. 태용은 오늘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18만 8,800원에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와 다음 모두 다 강보합 정도로 소지프 신소재, 성광밴드 모두 다 나쁘지 않고요.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네오비즈 게임즈와 태광, 그리고 어제 많이 5% 이상이나 빠졌던 차바이유엔 디오스텍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부트럭 터미널도 1% 이상, 코미팜도 어제 낙폭이 꽤 있었었죠. 3% 이상 있었는데 오늘 차바이유엔 디오스텍과 함께 빠르게 반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2% 이상 급등하면서 1,900원까지 올라온 것이 눈길을 모으고 있고요. KDC도 어제 3% 이상, 거의 4% 가까이 빠졌었는데 1.7% 정도, 한 반 정도 회복을 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704포인트, 코스닥은 522.95, 사실 523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네, 미국 쪽에서 소비 관련 지표도 좋았고요. 그리스에서 5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발행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지만 오늘 아침 코스피 출발부터 1,700을 돌파합니다. 전문가는 얼마나 의미 있는 출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우리 투자증권 박성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부터 1,700을 넘기는군요. 네. 미국 증시가 18개월 내 최고치로 오르는 강세를 보이는 데 힘입어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10포인트보다는 1,702포인트로 오르고 있어 지난 1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70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을 포함해 13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은행, 전기전자, 건설, 제조업 과 은수장비 업종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험과 증권 등 3월 결산 법인 가운데 배당내 효과로 이제 이런 업종들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밖에 기업은행, 하나금융, 우리금융 비롯한 금융들도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전자 그리고 금융섹터들 일부 대형 건설주가 참 흐름이 괜찮다 싶은데요. 일단 가는 종목들은 정말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섹터별로는 간간히 순환 매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기다렸던 1,700, 오늘 시초가에서 벌써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 상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당분간은 코스피 1,700선 돌파 및 안착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1,700선에 근접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사흘째 1천억대의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등 환매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연초 이후 부각됐던 악재들이 기존보다 해석도는 개선되고 있어 주가의 상승의 어떤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상승 추세 자체가 쉽게 회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노출된 악재들로 인해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서프라임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를 겪은 다음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할 정도로 위험 요소들을 예의주시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보면 역으로 볼 때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충격 역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이 꾸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상승세를 좀 폭은 좀 다소 둔화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1,700선 돌파 및 안착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12일 이렇게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뭘 사나 봤더니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하이닉스도 날아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다시금 또한 추가 상승이 오늘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늦게라도 IT 쪽 외국인 추격 매수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 이제 상승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본다면 IT, 자동차,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들은 개선된 수요를 바탕으로 업황 호조와 실적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제 부담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밖에 IT, 자동차, 화학에 이어 향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운수, 지주, 평판 TV, 기계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소업종 가운데 글로비스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해운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상 운송이 시작되어 수혜가 예상되고요. 지수사 가운데 LG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노텍 등 전자자회사들이 이머징 마켓에 LED TV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판 TV 업종 내 삼성 SDI는 3D TV 출시로 인해 PDP 부분의 영업 적자가 축소될 전망이고요. 기계업종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 수주 급증과 이머징 시장의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IT, 자동차,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또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주도주로 부각상되는 운송, 기계, 평판 TV, 기계 업종 내에서 유망 종목을 선별해 나가는 전략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글로비스, 지주회사 LG, 삼성 SDI, 두산중공업 구체적인 종목까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 또 떨어졌었는데 간밤에 유로화 강세로 달러화가 좀 주춤했었단 말이죠. 오늘 얼마에 출발하나요? 예, 달러와 약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환율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 4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이에 따라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1,13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제보다 이제 5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달러화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었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의 국채 발행 성공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연이어서 지금 국채 발행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리스 지원안이 이제 합의된 점이 역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과 IMF가 함께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한 지원 방안이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스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응찰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른 나라들이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뭐 국채 발행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마다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금 수입으로서는 다가오는 이제 국채 만기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국채 발행이 매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매번 일단 성공을 한다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반 서민으로 치면은 돌려막기 같은 경우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험한 요인이 존재를 하지만 유로존과 IMF가 이제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국채 발행이 성공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기타 이제 위험 통화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채권 금리는 정말 급등을 했었죠. 그것도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말이죠. 3년물, 5년물이 약 한 10bp 내외로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가 한 말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장 막판에 3시 이후부터 오히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중수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정자신 분이죠. 취임 전이고요. 그러나 일단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는 대외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때가 되면 이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이고요. 결국은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비둘기파적이다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급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3월 결산,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은 회계 기간이 3월에 결산이 되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악재가 하나 이제 급작스럽게 좀 튀어나오니까 시장이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해지 수요가 급격히 유입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3월 말인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번 달까지는 좀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시황보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보고요. 전문가로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로 남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1포인트가량 올라서 1,702포인트인데요. 외국인들도 13일째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금융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뭐 해묵은 악재, 그리고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장에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는 뭐 전 지구촌을 뭐 다 살펴보더라도 여기저기 산재한 형편입니다만, 지금 당장 시장에 타격을 입힐 만한 악재는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지금 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이렇게 희석시키거나 그 영향권에서 이제 금방 벗어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모든 시장들이 한 번쯤 가봐야 될 만한 레벨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설명하기는 힘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만, 흔히 말하는 기술적 타겟, 차트상으로 이 정도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뭐 1,8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만 11,000 내지 11,200까지는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래저래 뭐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증시로서도 다른 모든 시장들이 해외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연중 고점을 갖다 경신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전 고점 두 번에 걸쳐서 막혔던 1,723포인트, 여기를 한 번 정도 찍어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내친 걸음에 고점을 조금 더 높이는 단계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고, 기관의 환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져서 좀 이렇게 절름발이 수급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지수 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런 흐름이고요. 국내적으로 그것도 봐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 1분기 말로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말까지 이제 해봐야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만 오늘 내일까지의 분위기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4월 들어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뭐 그 1분기 3월 말 윈도우 드레싱이란 특수한 그런 타이밍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1,720을 한번 찍어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언제쯤 어떻게 해서 찍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은 마침내 기어이 내지는 마침내 1,70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네. 전일 대비 한 10포인트 남짓. 이런 추세라면 뭐 하루 이틀 더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조금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본다면 어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재료로는 그리스가 이제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정도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은 아닙니다. 네. 어제 우선 금리가 그다지 발행 금리가 그다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1월이나 이달 초에 2월에 비해서 그 국채를 사겠다고 들어온 자금이 굉장히 그 적어졌다는 부분은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 좀 찝찝한 감을 전 세계 투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4월, 5월 동안에 거의 한 200억 유로, 여기 200억 유로 같은 우리 돈으로는 엄청난 돈이죠. 네. 이걸 갖다 또 이제 계속해서 차원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밭길로 남아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뭐 유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환율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특히 유로달러 환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나 국내 외환시장의 흐름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지금까지 뭐 흐름은 이제 1.35에 1유로당 1.35달러에 근접한 흐름입니다만 그간의 어떤 유로 매도세의 어떤 정리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국내적으로도 오늘 아침 지금 이제 1130원 시도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천안함 침몰 같은 이런 부분이 잠시 뉴욕 시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이내 시장은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은 보여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크게 나쁠 것도 크게 좋을 것도 없는 가운데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나쁜 부분을 부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국내외 모든 금융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그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네. 그 4분기 이제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 그때 뭐 전 고점이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 부분은 워낙에 뭐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실적 좋다고 이렇게 막상 발표가 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할 때 주가 오르는 적은 잘 없었습니다. 그죠? 이른바 소문에 사고, 네. 루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파는 그런 어떤 시장 격언이 우리가 사실상 현실에서 매우 진짜 자주 부닥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업 실적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뚜렷한 논리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된다.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작년 이맘때로 생각해 보시죠. 모두가 이렇게 절망하고 모든 분위기, 지표가 엉망이었을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리고 또 실전 투자에서 많이 또 체험하셨던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마침내 1,700원 올라섰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그러면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과 혹시나 여기서 시장이 돌아서게 됐을 때 내가 입게 될 손실은 얼마인가 하는 그런 비교 분석 항상 놓치지 말고 같이 병행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00에 들어서긴 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을 것이냐.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701포인트입니다. 오늘 1,705포인트로 장이 개장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4포인트 정도 내려온 것이지만 그래도 1,700 넘기면서 출발했고 아직까지 1,70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22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3일째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만약에 1,700 돌파하게 되면요. 2달 만에 1,700을 돌파하는 셈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